개장전 성공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계셨죠? 네. 예, 이제 배터리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 먼저 시작합니다. 요즘 조정에 좀 들어간 모습인데 에코프로 대장이 어제 쉬어가는 모습 속에서 셀 3사나 장비주의 강세가 어제 좀 돋보였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흐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어제 이제 장주 삼성전자가 시가 고점 형성하면서 2차전 쪽에서 이제 그 반격이 나왔는데요. 그 에코프로가 이제 쉬는 거는 최근에 이제 2차전 조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조정이 약했다는 것들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를 좀 매도를 한 다음에 포스콜링스로 이동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좀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주가 강했던 거는 우리 코너에서 장비주를 좀 얘기를 했었지만 하반기 수주의 기대감이 일단 높습니다. SK온에서도 지금 펀딩이 사실상 다 됐고,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자금 조달이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증설에 필요한 장비 발주가 그 하반기 많이 나올 텐데, 여기 그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이 보면은 이제 저는 그 해자가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이제 PNT가 이제 그 최근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먼저 좀 올라가고 있는 게 그 하나기술. 그 PNT랑 하나기술은 유일하게 두 기업 턴키 수주가 가능한 기업 두 개가 전국 공조 쪽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레이저 노칭 쪽에서 탑픽인 DNT가 어저께 급등세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조립공정 믹싱 장비 쪽에서의 강자인 윤성 FNC가 어제도 강세가 나타나서 요 네 종목이 아마 해자가 있는 기업이 가장 탑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해자가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 장비주가 이제 코인테크라든가 엠플러스 같은 종목들도 수주 기대감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을 갖고선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에코프로가 이제 8월 31일에 MSCI 최종 편입이 되고 나서 이제 수급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그날 이제 5천억이 넘는 공매도가 한 번에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패시브 자금 들어온 만큼 거의 이제 공매도가 같이 들어왔고, 어제자로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가 8월 31일자 기준으로 1조 7천억입니다. 역대 최고치고요. 에코프로가 이제 오늘 이제 살짝 확장된 건데, 그 FTSA 올 월드랑 샤리아 그 멀티네이셔널 지수의 그 편입이 됐거든요. FTS 지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글로벌 100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월드 지수라든가 나머지 다른 지수들이 있는데, 요 세 개의 지수에 편입됐는데, 어제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방송에서 언급하신 거 정리해서 그 말씀하신 거 외에는 단 한 줄의 언론 기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애널리스트 분들도 증권사에서도 아무것도 언급을 안 하는데, 일단 올 월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6월달에 편입되었던 ET100과 ET50과는 결이 좀 다르고요. 전 업종, 전 섹터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산업을 포함한 범위이기 때문에 자금이 더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샤리아 지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이슬람 그 종교법에 위배되지 않는 기업, 그러면서 그 재무 건정성이 뛰어난 기업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멀티네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속한 대륙에서 매출의 30%, 그 이익의 30% 넘지 않는 그런 기업을 선정해서 지금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올 월드 지수를 통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좀 나아가고 있고, 샤리아 지수를 보니까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구나, 그리고 멀티네이셔널 편입을 통해서 지금 수출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가 1조 7천억인데 5월 31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2조 넘게 샀다는 건데, 개인이 2조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에코프로는 개인과 공매도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장기 투자, 그러니까 진짜 외국인과 그 공매도와의 전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7월 26일 이전에 들어왔던 자금,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제 그 키오스크에 나왔던 영국계 자금일 가능성이 높고, 7월 26일 이후에 이제 들어온 자금은 이제 실제 미국계 자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장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짜 외국인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MSCI와 FTS 지수에 연속으로 편입된 사례는 3년 전에 신풍 제약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8월 중순에 편입됐을 때 당시가 이제 73,100원에서 FTSE 최종 편입된 날 때 주가가 198,000원에 다음 날 종가가 214,000원까지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지금 뭐 덩치가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유사 사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100만 원 밑에서는 대기 매수 자금이 상당히 있고, 그 포스콜딩스는 55만 원 밑에서는 상당히 대기 매수가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비엔과 그 포스코 퓨첸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이랑 가격 조정 거의 다 마무리 주간인데, 기간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뭐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에서 유의하고요.
그 CATL 같은 경우가 이제 7월달에 유럽 판매 그 물량 중에서 이제 3원계 비중이 예. 93.7%고 LFP가 6.3%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CATL의 주력은 역시 3원계였다라고 알 수 있고요. 예. 오늘 뉴스로 많이 나왔던 것들이 중국이 지금 LFP 배터리 넘쳐나서 뭐 예. 유럽에 덤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중국에서 넘쳐나는 거는 LFP 배터리고 예. 그거를 덤핑해서 팔게 되면 CATL에 타격이 있게 구조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냐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CRA법이라든가 미국의 IRA법 자체가 예. 중국을 견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또 그런 게 들어오게 덤핑 가서 하겠죠. 예.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스볼트를 통해서 배터리 내재화를 어떻게든 자체 그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만둘 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그런 과장된 뉴스 같은 건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 그 모델 3에 예. 장착됐던 그 MCP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한 5, 6개월 전에는 이게 1000km 간다고 했던 그 배터리거든요. 이번에 예. 나온 게 400km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고 그 9모델의 그 테슬라 모델 Y에 장착했던 그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서 실제 주행 거리가 공식 기록의 절반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 중국에서 매매받고 안 팔렸던 건데 그게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26년도 이후에는 그 3원계 배터리랑 LFP 배터리 간의 가격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비아디랑 CATL 자체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구반반, NCN 구반반 같은 경우가 지금 그 LFP 배터리와 거의 가격 차가 나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GM 같은 경우가 얼템 셀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에 이제 전기차 라인업 쫙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코넉스 EV가 3만 달러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원대의 전기차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그 LFP 배터리 장착하는 그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그 혹시 테슬라의 신형 모델에 4천만 원 이하로 나오지 않겠냐 기대를 했었는데 예. 올해 판가가 한 12%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런 그 노이즈가 되게 많은 상황인데 그런 거에 시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주력 그 소재주는 좀 쉬어가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실히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에 들어가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 관심주가 떨어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많이 되진 않지만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좀 면밀히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 다뤄주셨고요. 사실 그 FTSE 지수 편입 이야기는 저희는 8월부터 다루기는 했습니다. 6월에 이제 에코프로가 FTSE ET50이랑 ET100에 편입이 먼저 됐고 9월 편입 가능성이 올월드 지수 이게 중요하다라는 부분 꾸준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추종 자금이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8월 19일인가 18일자에 메리츠 인권에서는 장 마감 시황 코멘트로 이제 예. 3,000억에서 3,500억 정도 그 올 월드 지수의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보통 이제 5조당 1,500억 정도니까 대략 그만 지금 30조 정도 안팎이니 한 1조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요게 이제 그 아까 이제 샤리아 지수랑 그리고 그 멀티네이셔널 지수 추가로 편입이 됐기 예. 때문에 총 세 개죠, 좀 더 이번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MSCI 자금 같은 경우도 종가에 이제 8월 30일 종가에 이제 절반 정도 들어온 거고요. 예. 그게 이제 인덱스 자금이 하루 딱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쵸. 꾸준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예. 그거를 추정하는 그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8월 말 이후부터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들은 굉장히 장기성 자금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의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냐면은 에코프로 좀 이것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그 양도세 과세 걸리시는 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적당히 팔아가지고 좀 예. 높은 가격에 팔아서 포스트홀딩스 내년에 가면 저게 대장이라 하는데 저거 목표가 엄청 이창호 부장도 그렇고 그 좋게 얘기하시는 분 엄청 많은데 저거 빨리 네. 갈아타야 되는데 이 생각들 많이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세요. 그런데 너무 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대주주 양도세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11월 달 정도 가서 대응하셔도 좀 무난할 것 같고 그리고 대응하실 때도 그걸 현금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대부분 저뿐만 아니라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ETF로 가져갈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그 2차 전지 소재 ETF 이번에 이제 시가총액 가장 큰 타이거 그 2차 전지 소재 FN ETF 이거 가지고선 그 어떤 현금이 너무 많고 종목이 없는 리스크를 많이 방어하고자 해서 뭐 이건 10억 넘어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다른 양도세 10억 기준 넘어가는 종목들을 좀 만약에 줄이게 되면은 현금이 아니라 이런 그 ETF로 대체하는 수요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생각보다 이제 그 양도세 문제 때문에 우려가 있겠지만은 ETF 매수세가 또 많이
가기 때문에 수중 매수. 그렇게까지 예. 이렇게 조정폭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에코프로 100만 원, 포스코홀딩스 55만 원 지지 라인 잡아주셨고 에코프로 BM은 현재도 매수 유효하다는 의견 배터리였습니다. 다음 이제 정유주 갈 텐데 오랜만에 어제 정유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개념상으로는 시클리컬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유가라는 것은 어떠한 경기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 묶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정유주 국제 유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유가가 텍사스가 뭐 88달러가 넘어갔고 브렌트유가 이제 뭐 85달러 넘어갔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경제 마진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 마진이 최근에 오름세고 그리고 이제 경제 마진이 8월 평균이 19.3달러. 그래서 올해 들어서 최고치였다. 해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뭐 GS라든가 S-오일, MSK 이노베이션 이런 게 강세였고 어제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시장에서도 정유, 화학, 철강 그래서 이제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뭐 롯데케미칼, 이제 정유주들이 다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경기 민감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했던 건데 이게 이제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의지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산유국들의 그런 그 정정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 강세는 계속 유지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그 전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 쪽의 수요 둔화가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특별히 증상 가능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유가 강세의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은 더 치고 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국의 걸프만 쪽에 그 허리케인에 따른 그 일시적 변동성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상 이 허리케인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위기론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뭐 급격하게 더 튀진 않겠지만은 상방으로 지금 유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봤을 때는 유가의 추가적인 강세 그리고 정유주의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반응 보였던 게 정유화학, 철강인데 이 셋 다 더 갈까요? 다 긍정적으로 보세요. 저는 거기서도 그 순수 철강이라 순수 뭐 정유보다는 이제 그 2차전지라든가 배터리 쪽 연관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뭐 철강 쪽에서 뭐 같이 포스코홀딩스 보시는 게 맞는 것 포스코 같고, 그룹 쪽이요? 예, 정유 쪽에서 엑스케이 이노베이션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자. 정유화학, 철강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봇 볼까요? 로봇 이제 변동성이 위아래로 장중의 크기는 하지만 이제 방향성은 위쪽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올해의 주가입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서 일단 쉴 타이밍이 좀 됐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그 불을 뿜었죠. 뭐 상한가 나오고 추가 상승 나와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유진 로봇, 티라 유텍 이런 로봇 관련 종목들 어제부로 단기가 일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좀 신규 매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오늘 구간에서는 비중을 줄이거나 일단 좀 차익을 다 하시고서 다음 이제 그 조정 사이클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 지금의 그 모멘텀은 많지 않습니까? 로봇 산업 자체가 성장 산업은 분명한데 그 성장 산업이 지금 실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멘텀과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산그룹의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맞물려서 이런 로봇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는 것도 있겠다.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그 삼성에서 이제 그 레이버 관련해서 이제 그 로봇 그 생산 그 반도체 공장에 휴먼 로봇 투입하는 이런 이슈까지 올라갔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메린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가총액 3조 1천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실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올해 2분기 매출이 39억에 영업이 2억 나왔고요. 당기 순손실이 55억이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 계산 자체가 의미가 없고 다 그래야 다 전부 다. 로봇이 지금 내러티브고 특히 이제 대기업 뒷배 가지고 있는 쪽은 이제 그 스토리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 두산 로보틱스도 적자 기업인데 뭐 조단이 지금 IPO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고평가 논란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쪽을 해서 확실히 이제 그 차트라든가 모멘텀 플레이를 철저하게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장기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급등해서 어느 정도 과열 나왔을 때는 이제 차익을 했다가 또 다음 이제 그 기회 왔을 때 노리는 전략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로봇에 대해서 위로 올라가면 수익이 찍히며 일단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제 매매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장 관심주가 흥미롭네요. 오늘 헥토 이노베이션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이게 포인트인가요? 이제 그 전에서 이름 민엔지라는 회사였고요. 네. 민엔지. 민엔지. 예, 그 예전 이름 민엔지였고요. 사명 교체가 있었군요.
주요 사업이 로그인 플러스라든가 간편 결제 매니저, 그리고 휴대폰 보호 같은 구독 경제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더센카드라든가 발로소득 같은 플랫폼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13개 분기 연속 최고 매출액을 연설했고요.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고, 매출액 2분기 때 718억에 영업이익 95억이라서 매출은 92%, 그리고 영업이익은 53.4% 증가 나왔고, 시장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뭐 20% 상환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휴대폰 보호, 번호 보호라든가 로그인 플러스 간편 결제 매니저 이런 것들이 좋았고요. 뭐 주식 그 투자 노트, 슈퍼스타, 알파스타 이런 그 생활 서비스들이 매출이 전체적으로 좋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부분도 이제 매출액이 좋았고, 또 이제 헥토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큰 표. 그래서 이제 전 사업이 다 좋았는데 이런 흐름이 3분기도 이어질 거다. 9월 달부터는 다시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하는데 3분기 실적도 여전히 최고 실적이 굉장히 예상이 되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 안정적으로 나왔는데 근데 신규 그 플랫폼 사업에 재투자를 하면서 이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국내 최초 마이데이터 기반 카드 혜택 플랫폼인 더센카드를 출시했는데 이게 이제 회원 수가 이제 50만 명을 넘어갔고 290만 명 카드가 등록이 됐고요. 그 카드 사용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적립 할인 혜택 이런 거 하는 서비스고, 그리고 동사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피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피지 사업 같은 경우도 13개 분기 연속 최고 매출을 찍었고요. 동사가 자회사 헥토 데이터를 통해서 일부 좀 비용은 발생했지만은 지금 온라인 결제 금액이 지금 계속 57% 정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성장을 하고 있고, 계속 신용카드 거래액도 2천억이 돌파하면서 전 사업이 지금 급성장되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안정적 성장을 하면서 그걸 다 투자로 이어지면서 이게 선순환 구조가 가는 건데 밸류가 쌉니다. 올해 대비해서 이제 퍼가 6배 정도 되고요. 내년 기준 5배, 2025년 기준으로 한 4배에서 5배 정도 되는데 동종 업계가 한 13배에서 14배 정도 되니까 상당히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증권사 목표가는 딱 한 군데 이제 유진해서 19,000원 나왔는데 그냥 좀 그 영업이익이 보통 연평균이 14% 정도 되고 안정적 실적 발생했을 때는 너무 싸지 않나, 밸류에이션 너무 싸지 않나 이런 관점이고요. 내년 추정 EPS가 2,534원이라서 보수적으로 7배만 접어도 한 17,700원 정도 나오거든요, 목표가. 그래서 목표가 17,700원, 시가 그리고 매수 의견 드리겠고 손절가 13,000원 드리는데 주의하실 게 이 종목이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래량이 많을 때는 뭐 10만 주 이상 나오지만은 평소에는 뭐 3만 주, 4만 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시가 매수 의견 드렸다고 시가 따라 붙으시면 안 돼요. 이게 갭이 세게 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중에 어저께 한 2% 정도 올랐으니까 장중 눌림 나올 때 시가총액 작고 거래량 작기 때문에 소규모 투자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을 누릴 수 있는 기업으로 헥토 이노베이션 오늘 꼽아주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 미넨지 때 허가를 좀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하고 쿠콘 등이 같이 받았습니다. 그중에 한 종목 다시 보는 전략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